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으로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문제를 백트래킹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문제, Sum of Subset Problem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소가 n개인 어떤 양의 정수의 집합 W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양의 정수 라지 W를 주고 이 합이 W가 되는 이 W의 부분집합을 모두 찾는 겁니다. 모두 찾아라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걸 찾으라고 할 수 있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걸 찾으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n이 5라는 거는 이제 원소가 5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5, 6, 10, 11, 16 5개의 원소가 있다고 원소가 있는 이 집합 W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라지 W를 21이라고 주면 합해서 21이 되는 부분 집합이 몇 개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6, 10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으로 21을 만들 수 있죠. 5, 16도 21이 되고 10, 11도 2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3개의 부분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브루트포스하게 단순 무식하게 풀려면은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을 다 구해보고 부분 집합을 다 구해가지고 쭉 구하죠. 이 중에서 이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이 21이 되는 거를 쭉 찾아내죠. 21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부분 집합이다. W가 21이 되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어떤 집합 W가 주어졌을 때 이 W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라는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요 원소의 개수를 원소를 각각 이제 하나의 비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로 생각하면 이 00000은 뭡니까? 00000 이 원소를 한 개도 포함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공집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한 개 포함되는 거는 00001 이거는 16이 있는 요 원소 집합을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00010 이렇게 하면 돼요. 11이 원소인 1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예를 들어서 011, 00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두 개, 요거에 지금 포함된 집합이니까 60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11111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전체 W 원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W라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5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00000에서 11111까지 모든 원소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진수로 여러분들이 0에서 이 5비트니까 어떻게 돼요?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죠. 그죠? 그러면은 0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니까 전체 이 크기는 몇 개가 됩니까? 2의 n승계가 되죠. 그래서 이 카디널리티가 5인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5인 W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되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합이 21인 그런 원소들을 찾아내려면은 적어도 2의 n승번의 단위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타 오브 2의 n승 즉 타임 컴플렉시티가 2의 n승 즉 지수시간이 걸리는 시간 복잡도가 익스포넨셜한 그런 알고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수시간이 걸리는 그 NP-하드 문제니까 우리가 그 백트래킹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엔케인즈 문제로 배운 요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문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상태 공간 트리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겠죠. 그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W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주어졌다. W1, W2, W3 이렇게 3개가 주어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W1이라는 걸 부분집합에 W1이라는 걸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W2라는 걸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W3라는 걸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제 한 단계씩 결정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태 공간 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는 공집합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empty set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벨 1에서 W1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 이제 W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포함 안 시키기로 결정하면 여전히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얘를 W2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W1과 W2가 되겠죠, 그죠? 얘는 포함 안 시키기로 결정했으니까 W1이 되겠죠. W3를 세 번째 레벨에서 W3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 얘가 W1, W2, W3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포함 안 시키기로 했으니까 W1과 W2가 되는 거죠. 얘는 W1에서 W3를 포함했으니까 W1과 W3가 되죠, 그죠? 얘는 W3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구해보면 이게 요 바닥에 있는 요 리프 노드가 모든 부분집합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프 노드의 개수는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에서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의 그 리프 노드 개수는 또 2의 n승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태 공간 트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이야기는 쉬운데 여전히 2의 n승까지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백트래킹을 어떻게 적용할지, 프루닝을 어떻게 적용할지, 유망함수를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1이 2고 W2가 4고 W3가 5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제일 먼저 공집합에서 출발해서 2를 포함하면 현재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4를 포함하면 여기 이제 2, 4니까 원소의 합이 얼마나 됩니까? 6이 되죠. 토탈이 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5를 포함하면 원소의 합이 얼마나 됩니까? 2, 4, 5니까 합이 11이 되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2를 포함하고 포함 안하고 안하고 했으니까 이제 결국은 2죠, 그죠? 그러면 2가 되죠, 그죠?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면 처음에 거를 포함 안하고 2를 포함 안하고 4와 5를 포함했으니까 9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게 뭡니까? 요 각각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라지 W를 7로 주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죠? 라지 W가 9라면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상태 공간 트리를 다 방문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죠. 이렇게 다 방문해 가지고 찾는 방법은 이제 브루트 폴스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백트래킹으로 하려면은 중간에 어딘가에서 잘라 먹어야 되죠, 그죠? 프루닝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프루닝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프라미싱 함수가 필요하죠, 그죠? 프라미싱 펑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가지치기 프루닝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될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제 그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검색을 하기 전에 정수 원소는 비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둬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놨죠, 그죠? 이왕 정리할 것 얘도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원소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노드의 유망 여부를 프라미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I번째 레벨 아까 선택하냐 안 하냐를 선택하는 그 레벨에서
자, i 플러스 1번째의 원소는 나머지 남아있는 정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우리가 정리를 해놨다면. 요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노드에서 남아있는 노드 원소의 합이 W의 값보다 작다면 그 노드의 하위 노드는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프로퍼티고 특성이고, 이게 두 번째 프로퍼티의 특성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이용하면은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제 웨이트라는 걸 우리가 값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웨이트를 아까 이제 사례에서 계속 이제 포함해 있는 지금 서브 집합의 그 부분 집합의 뭐 이게 3이고 이게 5라면 이 부분 집합의 합 3 더하기 5 8을 이걸 웨이트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특정 노드의 현재까지의 모든 정수의 원소의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웨이트가 W와 같지 않으면, 만약에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답을 찾았다는 얘기죠. 이 현재까지 와봤는데 이 웨이트가 W다? 답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서브셋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답을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직 답을 못 찾았다면 요 경우에는 유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 잘 보세요. 웨이트 플러스 wi 플러스 1이 w보다 커지면, 무슨 말이냐면 요 웨이트는 뭡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왔을 때 요때까지의 합 웨이트예요, 그죠? 근데 요 w 플러스 1, wi 플러스 1, 요 다음번 원소가 요거하고 요걸 더했더니만 w보다 커져요. 그러면은 w보다 넘어가면 그 나머지 거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w를 넘어서는 wi 플러스 1. 근데 왜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되느냐면, 이 밑에 있는 wi 플러스 2, wi 플러스 3, 이것들은 얘보다 더 크잖아요. 얘보다 더 크니까 얘를 더해서 이걸 넘어서면 이 밑에 거는 당연히 넘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다 갈 필요 없다는 거죠. 프로닝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조건 한 개를 찾은 거예요. 웨이트 플러스 wi 플러스 1이 w보다 넘어서면 난프라미싱 하니까 가지치기 해버리면 됩니다. 한 개 더 찾아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이제 토탈 값을 계속 유지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웨이트 값을 유지했는데, 이 토탈은 뭐냐면 남아있는 정수 원소의 합을 가지고 요 특성을 이용하면서 남아있는 정수 원소의 합 토탈에다가 웨이트를 더했는데 W와 같아지지 않는다. W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요 조건. 웨이트 플러스 토탈을 했는데 남아있는 거 내가 다 더했어요. 남아있는 거 다 더했는데 지금까지 했는 거하고 이게 W하고 보다 작아요. 그럼 그 밑에 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남아있는 거 다 더해도 W가 안 된다니까요. 볼 필요 없죠. 우린 W하고 같아지는가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하면 가지를 많이 쳐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프라미싱 펑션 유망함수로 가지치기를 한번 직접 한번 해봅시다. n equal 4, 3, 4, 5, 6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가 13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더했어요. 3이죠. 그 다음에 또 4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7이죠. 또 5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12죠, 그죠? 자, w가 13입니다. 요 다음에 뭐예요? 3, 4, 5, 6이죠, 그죠? 6을 더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8이 되죠. 그러면 6까지 가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고 백트래킹을 하죠. 한 개 프로닝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에서 이제 포함을 안 하는 거는 7에서 3 더하기 4 해가지고 5를 포함 안 하는 거는 다시 이제 여전히 7이죠, 그죠?
이때 이제 다시 6을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3이죠. 답을 찾았네. 그럼 여기서 답을 출력해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온 게 뭡니까? 3, 4, 6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3, 4, 6은 답을 찾았으니까 출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폼 안 하는 거는 가봤는데 여전히 7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백트랙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왔는데, 자, 여기까지 합이 8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4가 돼가지고 13을 넘어서죠. 그럼 더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3 더하기 3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는 토탈 값이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 나머지의 토탈 값이 어떻게 됩니까? 6이죠. 그럼 3 더하기 6 해가지고 3 더하기 6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토탈 값을 다 더했는데 13보다 작죠. 그럼 이 밑에는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 노드별로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잘렸는지 프루닝 됐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이 상태 공간 트리를 이 앞에 예제하고 다르니까 요 상태 공간 트리를 풀로 그려놓고 풀 바이너리 트리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로 이렇게 다 그려놓고 어디에서 잘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요 프라문션 펑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그림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어디서 프루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면 이해가 된 거고,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n-퀸즈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sum of subset에서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게 요 i가 뭡니까? 이게 레벨이죠. 레벨. 그죠? 현재 레벨에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이게 이제 지금까지 포함된 서브트리의 웨이트죠. 그죠? 서브셋의 웨이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 원소들의 토탈이죠. 그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받으면, 자, n은 len w 빼기 1, 또 여전히 우리가 리스트에서 0번째 원소는 안 쓰니까 무시하고 뭐 2, 3, 4, 6 이렇게 주어졌다면 1번째 원소부터 엘리먼트부터 이렇게 하면 되니까 n-1로 하고, 만약에 i와 웨이트와 토탈을 가지고 프라미싱 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거죠. 그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현재 웨이트가 w하고 같으냐, 즉 답을 내가 찾았느냐. 그러면은 이제 현재 그 include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요 include가 이제 전역 변수로 요 1번부터 n번까지의 원소를 서브셋으로 포함할 거냐 포함 안 할 거냐, 아까 10 뭐 10 이런 식으로 어떤 각 원소의 해당 원소를 include 할 거냐 말 거냐를 포함하는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여기 출력해 주면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include i 플러스 1. 그 다음, 이제 레벨 한 개 넘어가서 그 다음 레벨의 원소를 포함시키고, 이거를 i 플러스 1을 true로 한다는 거는 그 다음 원소를 원소로 갔을 때 여기가 i라면 i 플러스 1 원소를 true로 해주면, 이게 true가 된다면은 그 다음 원소를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재교출을 하는 거죠. 단계를 하나 높이고, 웨이트에는 뭐 해주면 됩니까? 현재 i 플러스 1을 내가 포함시켰으니까 이 웨이트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토탈은 내가 이거를 포함시켰으니까 남아있는 거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i 플러스 1을. 그렇게 해가 재교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레프트 서브트리고, 라이트 서브트리는 어떻게 됩니까? i 플러스 1번째 원소를 폴스로 해준다. 즉 포함을 안 시킨 상태에서 재교출을 해주는데, 얘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레벨을 하나 높여주고 웨이트는 그대로 가야 되죠. 그죠? 토탈은 wi 플러스 1을 빼야 되죠. 그죠? 자, 토탈에서 얘를
빼주죠. 왜냐하면 얘는 include 안 시켰기 때문에 weight에는 W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미 이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아있는 토탈에서는 얘 무게를 빼줘야 돼요. 그죠? 이 원소 값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sum of subset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미싱 펑션도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골치 아픈 부분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i하고 weight하고 토탈을 줬을 때 weight 플러스 토탈이 w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죠? 난 프라미싱 하죠. 그죠? 프라미싱 하죠. 거꾸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weight 플러스 토탈이 W보다 작으면 가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2번 조건이죠. 그죠? 그게 반대를 하면 프라미싱 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d weight가 W와 같다면 이거는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프라미싱 하라고 봐야 되죠. 그죠? 또는 weight 플러스 wi 플러스 1이 w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했던 거에 1번 조건의 반대죠. 그죠? weight 플러스 weight i 플러스 1이 w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난 프라미싱 하니까 요거에 반대한 거를 이제 이 프라미싱 함수의 true 조건으로 써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and or와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이제 역으로 했다 하는 거를 조금 이제 한번 눈여겨보면은 되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프라미싱, 난 프라미싱 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조건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토탈 값은 뭡니까? 이 W를 다 합하면 되죠. 그죠? 이 원래 주어진 W를 다 합한 토탈을 이렇게 sum of subset에 원소로 넘겨주면 제로 레벨에서 웨이트가 제로, 아무것도 포함 안 했으니까 제로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이제 그 결과값을 리턴해 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책에서 든 예제 n equal 5일 때, 그러니까 5, 6, 10, 11, 16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0번째는 안 쓰니까 그리고 w가 21일 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토탈은 뭐를 하면 됩니까? 요 w의 합인데 요 첫 번째를 0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의 내장함수 sum을 쓰면 됩니다. 요 sum이 요 리스트의 합을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해 가지고 리턴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nclude라는 전역 변수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n 플러스 1로 합니다. 디폴트 값은 false로 줘가지고 얘를 다 포함시키지 않는 거, 즉 00000 해가지고 이제 넘겨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 토탈을 하고 그 다음에 sum of subset 00 토탈 값을 넘겨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48. 요거는 뭐냐면 요 5, 6, 10, 11, 16을 다 더하면 48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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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5를 포함시키고 6을 포함시키고 10을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포함시키지 마라. 5, 6, 10이란 뜻이죠. 그죠?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소와 마지막 원소네요. 그죠? 5와 16이네요. 그죠? 그러면 5와 16.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원소니까 10, 11. 10, 11. 그러면은 5, 6, 10이니까 21. 5, 6, 5, 16이니까 21. 10, 11이니까 21. 합이 21인 원소를 다 찾았죠. 그죠?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sum of subsets 함수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싱 함수를 그렇게 구현해서 n equal 5 이렇게 해서 그대로 줬을 때 이제 실행해 보면 이렇게 48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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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앞에서 뭐 1, 2, 3, 4 뭐 몇 개 예가 있으니까 그 예를 바꿔가면서 요
프라미싱 함수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상태 공간 트리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프린트문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um of subset, 즉 부분집합의 한 문제를 우리가 백트래킹으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대추죠. 어떻게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고 그 상태 공간 트리를 프루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라미싱 펑션을 구현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